이제 일반 의지라는 거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동안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하지만 일반 의지가 뭐죠? 하면은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귀 기울여서 제가 왜냐면 이거 되게 자주 한 말이에요. 자주 했어요. 일반 의지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간단하게 네, 자주 짚고 해요. 녹음하면 무슨 뜻이죠? 이제 할 건가요? 이제부터 할 겁니다. 이제부터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자,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 뭐죠? 부제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할까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음흠. 이제 제 삶에 이제 대한민국인 국가에서 이제 서민과 뭐 모든 남녀노소 다 이제 행복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부유하게 맞아요. 그런 국가가 맞아요. 이제 건실하게 다른 이제 국가에보다 그 뭐 외세 그런 압박에 통해서도 우리나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든든하고 단단한 정치인을 뽑아야 되죠. 방금 근데 이제 카메라에 마치 뭘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보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사람이 내성적이라서 눈을 깔았을 뿐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내리 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아닙니다. 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요새 너무 좀 비호감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수 너무 있어요. 어떤 당이든 계속 까내리기만 하고 심지어 같은 당에서 경선 요새 막 해도 맞아요. 까내리고 너가 맞아요. 뭐 전과가 몇 범이니 그렇습니다. 너는 옛날에 뭘 있죠. 했다더니 맞아요. 그런 게 이래서 있죠. 정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뉴스에서는 온통 뭐 얘는 뭐 예전에 뭐 이랬다 저랬다만 나오고 역시. 그래서 너무너무 정치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냥 좀 많이 좀 비호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전문가분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부터 좀 다른 게 네. 다음에 해야 되는 이제 파시즘이라는 게 그 혐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파시스트들이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마치 다른 나라 얘기처럼 파시스트 하면서 배우는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시스트. 영화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네. 나 파시스트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파시스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새끼 파시스트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쨌든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뽑아야겠죠.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네. 그럼요. 요즘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엄청. 그럼요. 방송의 퀄리티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요. 나날이 성장해야죠. 이렇게 성장된 지 한참 됐습니다. 좀 많이 컸어요. 자,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와 그리고 개별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의지는 뭐냐?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이해를 초월해요. 이게 루소의 그 사회계약론에서 그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 루소 형 잠깐 치워도 돼요. 이거 사실 약간 사회주의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크게 오해할 수 있죠. 네. 제가 그 일반 의지를 설명할 때 되게 자주 쓰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거 우리 사과 옛날에 그 농약 파동 옛날에 제가 한번 그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이 네.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운동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자, 일반 의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하는 그 농약 파동을 얘기해 볼게요. 그 제가 중학생 때인가? 저도 어렸을 때예요. 그때 그 과일에 묻어 있는 농약, 막 야채 이런 거에 묻어 있는 채소에 묻어 있는 농약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막 암에 걸리고 막 이런다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농약을 쓰지 말아라. 농약 쓰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유기농. 그게 뭐예요? 이게 전체 의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농약 못 쓰게 해라. 농약 다 갖다 쳐 버려라. 농약 쓴 농산물은 치워라. 이게 사람들의 개별 의지의 단순한 합. 사적 이익의 총합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요게 뭐다? 개별 의지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였을까? 농약을 쓰지 말아야했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안전한 과일을 먹고 싶다. 후자일 후자였겠죠? 네. 안전한 과일을 먹고 싶다. 어떻게? 값싸고 안전한 과일을 먹고 싶다. 근데 만약에 농약을 쓰지 말아라 하면은 과일 어떻게 돼요? 안전은 해지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농약 없이 키운다는 거는 엄청 관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들어가는 약물에 의해서도 이제 많이 성장도 하고 농업은 과학이에요. 직접 키워보면 알아요. 직접 키워보면은 안 커요. 엄청 힘들다는 거 알아요. 생각보다 안 커요. 그래서 뭐냐?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다? 값싸고 안전한 과일을 먹는다. 이게 진짜 원하는 거죠? 이게 일반 의지예요. 너무 쉽죠? 전체 의지랑 일반 의지? 너무 단순하죠? 개별 의지는 뭐냐? 그냥 나 개인이 가진 의지. 이거 특수 의지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갖다 치우고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가 개별 의지고요. 이 개별 의지가 모여서 뭐가 된다? 전체 의지가 된다. 그리고 일반 의지는 뭐다? 이 개별 의지가 모인 그 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뭐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너도 모르는 네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정치인이에요. 되게 어렵네요. 정치인 하려면. 그게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서 직접 민주주의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우리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전체 의지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수결이야.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더 많아. 이걸로 해. 일반 의지는 공동체 전체 이익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은 어때요? 지금 딱 듣기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글씨를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여도 어떡해. 네, 읽을게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밑줄을 쳐놨어요. 이제 일반 의지의 특성이 뭐가 있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특성이 있죠.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그리고 보편적인 선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발전한다. 채 치지 마세요. 살아서 가야죠. 집까지는. 무슨 운전 중에 채팅을 치려 그래요. 이 사람. 물론 저도 옛날에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운전 중이라 이거 논란 되겠네. 그 공소시효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꽤 된 일입니다.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 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균형도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죠.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균형. 평등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중간이 아니라 균형이다. 평등이 뭐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평등이다. 80kg에 키 180인 운동을 해온 낭동맨과 5살 아이가 키 50cm에 체중 12kg 나가는 5살 아이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링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1대1 데스매치를 한다. 무기를 줘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쵸? 안 되겠죠? 네. 평등한 게 아니죠. 그 중간 심판이 중간 입장에서 야 너네 똑같이 사람이니까 자 해. 응. 안 되죠. 그럼 안 되겠죠? 균형이 아니라 중간이죠. 그거는 균형은 뭐다? 평등하게 맞춘다. 이게 균형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지는 그러니까 루소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반 의지는 항상 옳고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쌩까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었다. 왜냐면은 지금과는 조금 안 맞는 이유가 처음에 이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말했을 때 그때는 학문이 더 발전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류를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완된 일반 의지를 배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루소 형이 이런 말을 했었다. 장자크 루소 형이 일반 의지는 항상 옳다 이런 말을 했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만약에 뭐 윤리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자 일반 의지 루소 일반 의지는 항상 옳다고 했었다.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저는 조금 안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좀 안 좋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알 필요 없거든요. 이거 그 뭐 전공생 아니고는 알 필요 없어요.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한 결정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정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적 이익이 아니죠.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일반 의지로서 무언가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뭐였어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네, 탁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보고 할머니 하고 이제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이제 딱 해서 뭔가 지금 내가 CPR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CPR을 했어. 근데 CPR을 하다가 내가 CPR을 너무 세게 해갖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 갈비뼈가 폐를 찔렀어요. 내 의도는 뭐였어요? 할머니를 살린다라는 게 의도였죠. 그러니까 나는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할머니를 살해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한 거죠. 아니죠. 살인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정당하다. 이게 요 말이에요. 이거 위에 루소 형이 일반 의지 항상 옳다 이렇게 말한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정당하다는 그거예요. 그리고 지킬의 아이들 아시는군요. 어쨌든 개인의 편견이나 사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이 무언가가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특정 집단이 야 내가 만약 어떤 기업이야. 내가 뭐 델리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델리라는 기업에서 야 이번에 우리가 이런 상품을 낼 건데 이게 잘 되려면 법적으로 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야 좀 이렇게 좀 해줘. 이런 사적 이해관계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무조건 뭐예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적 이해관계, 개인의 편견 이런 거에서 자유롭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비판점이 뭐가 있어요? 다수의 횡포 그리고 오류 가능성을 간과한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많이 보완돼서 이거 이때 얘기. 이 루소 형이 일반 의지는 항상 옳고 오류가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이에요. 지금은 이제 요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정당하다. 그리고 이런 사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 요 정도만 알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회계약의 기초고요. 사회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법이 있죠. 그래서 법이 왜 정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원천이다. 법의 근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 일반 의지. 그래서 그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어떤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뭐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군인 등등등 해서 군인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뭐 탄핵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모가지를 날린다거나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뭐 물론 제가 말한 이제 모가지를 날린다라는 그런 표현은 댕강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을 날린다 이런 그 표현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들 모두 한국말 할 줄 알잖아요. 비유, 은유 이런 거 배웠죠? 우리 학교 다녔잖아요. 저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원리다. 그러니까 무슨 복종이에요? 복종하면은 강제적 복종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뭐다? 자발적인 복종. 아 이게 옳으니까 해야 돼. 나 진짜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솔직히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런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원리다. 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테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전체 의지라는 건 뭐냐? 전체 의지의 특성 아주 족밥 같. 전체 의지의 특성 그리고 개별 의지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그냥 다 더한 거예요. 개별 의지에 모은 거.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 예. 제가 그 작년에 어떤 그 생명윤리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에서 자꾸 이제 어떤 법학과 학생이 자꾸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해야죠. 민주주의니까 어쩌고 하는데 바로 생각했어요. 아, 저 학생은 굉장히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법학과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전에 뭐였어요? 일반 의지 했었죠. 일반 의지를 했는데 큰일 나네. 민주주의의 특성은 전체 의지라고 굉장히 주장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 의지는 단순하게 다수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학과였는데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 친구라 성이 왕씨였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내 방송 안 볼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제 방송을 안 봐요. 그래서 고소당할 일이 없어요. 그 친구가 내 방송을 보고 나를 고소할 때쯤이 됐다? 공소시효가 끝났을 겁니다. 네. 어쨌든 전체 의지에는 그냥 단순하게 다수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똑같아요. 개별 의지를 산술적으로 합산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개별적 선호를 반영했다.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리고 뭐 아까는 좀 전에 뭐였어요? 좀 전에 앞 페이지를 보면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다 라는 성격이 있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의지의 특성입니다. 전체 의지의 특성. 그래서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착각해요. 전체 의사가 일반 의지다 이렇게 착각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럴 거면은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다수결로 다 정하면 돼요. 우리는 그 정도 기술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사적 이익을 고려해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특정 모 당을 말하고 싶은 게 간질간질한데 지금은 참죠. 지금은 참아보죠. 지금은 참고 나중에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말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제가 그 미국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은 그 아는 지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국적, 미국 시민권을 지닌 그 지인들에게 꼭 저를 뽑아달라고, 낭동맨을 뽑으라고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 하필 미국이죠? 대한민국도 아니고. 세잖아요. 예. 세잖아요. 그리고 좀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려울까 미국 대통령이 어려울까 하면은 솔직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교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국가의 국력이라는 면에서 최강은 선택권이 많아요. 그죠? 선택권이 많고 먼저 결정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항상 제 포부를 항상 밝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배틀크루저가 꿈이셨군요. 저런 저는 배틀크루저가 뭐냐면은 그냥 뭐 커다란 전투기입니다. 전함. 네, 전함. 항공 전함. 형님이 굉장히 그 멋진 친구셨군요. 멋진 친구네요. 강하게 키우시는. 그렇죠. 동생을 강하게 키울 줄 아는 멋진 형님입니다. 형님께 박수 한번 이제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자 빨리 넘어가 보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엄청 중요해요. 여론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론을 형성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정치인은 일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일반 의지를 가지고 그 일반 의지로서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일반 의지를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 정치는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네, 정책을 해석할 줄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은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의지랑 충돌할 때 어떻게 해요? 봐봐요. 자, 내가 일반 의지로서 예를 들어서 특정 정책을 말하기가 참 그렇네요. 이게 뭐 감자나라에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정책으로 하는 예시안이 그런가? 예. 뭐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이런 게 있는데 국민연금 뭐 개혁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유시민 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을 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갖고 그 노무현 정부의 그 인기가 떨어지는데 일조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상대방 측에서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 아직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왜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쵸 이제 날아갔죠. 이렇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망했죠. 조졌죠. 그때 개혁해야 된다. 망했어요. 그때 일반 의지로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는 뭐로 해요? 다수결을 뽑아요. 전체 의지를 뽑아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민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일반 의지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이 일반 의지를 사람들이 많이 지니고 이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 간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요런 얘기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얘기죠? 너무 단순하고 쉬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것만 들었을 때 쉬운데 근데 요새 뉴스나 특정 방송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여론 형성 있죠. 여론 형성. 이 여론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누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잖아요. 힘이 되게 크잖아요, 이런 게. 엄청나게 크죠. 우리는 누군가를 복사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서 누가 막 이렇다 하면 난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렇다 하면은 맞는 것 같기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분명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분명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한 명을 놓고 나머지 8명이 이거 보면서 이거는 초록색이에요. 이러고 지나가요. 이게 무슨 색이죠? 이건 초록색입니다. 이건 무슨 색이죠? 약간 푸른빛을 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이거 초록색인데요. 그걸 왜 물어봐요?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러면은 뒤에 있던 사람들이 뒤에 있는 그 후순위 실험 본인은 처음에는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도 그런 것 같기도.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공동체 아닌데 그거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한 10명 중에 한 7명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더 기술이 막 발전하기 전에는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큰 집단에 포함돼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니까, 또는 이 사람이 뭔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가려거나, 아니면은 이거 굳이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과학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뇌전단 스캐닝을 할 수 있죠. 뇌파를 딱 꽂아갖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거를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나 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사람 눈에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게 안 먹히는 사람이거든요. 전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사람이라. 약간 세뇌 당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개념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뇌과학 방송을 한번 봤었는데, 한국이 특히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 이제 불안도가 높은 사회는 좀 그런 경향을 더 많이 띠죠. 우리는 이제 불안도가 높은 사회니까. 그러니까 좀 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가 튀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양권 문화의 좀 특성입니다. 그것도 이제 동양 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이제 발전한 방향이 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것도 정말 이제 방금 좋은 소스를 줬네요. 이렇게 소스가 끊이지가 않아요. 처음에 정말 걱정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소재가 떨어질 것 같은데 했는데 소재가 밀렸어요. 되게 좋은 소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뉴스만 열어도 모든 정말 좋은 소스들이 많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그 단순하게 몇 가지로 해석이 다 될 정도로 되게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거에 우리가 다 흔들릴 정도로 우리는 시민이 굉장히 없어요. 시민의 양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이 없어요. 독일에서는 CR도 안 먹힙니다. 독일에서는 걔네들은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에 애들이 입학했어요. 선생님이 딱 입학해갖고 대부분의 선생님이 이 말을 먼저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커리큘럼처럼 굳어졌나 봐요. 선생님이 하는 말은,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8살짜리, 걔네도 초등학교 8살에 가나? 아마 똑같이 갈 거예요.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한대요. 입학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정반대잖아요. 그냥 조용히 하고 들어. 그냥 맞는다고 맞다 생각해 그냥. 그래서 늘 이제 가장 존경받는 국민 1위 항상 독일 나와요. 굉장히 놀랍죠? 그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어놨던 그 나라가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국민을 지닌 나라가 되었다. 대단한 나라네요. 네. 왜냐면은 이 나라가 전체 의지로 세상을 작살냈잖아요. 전체 의지로 세상을 작살낸 경력이 있다 보니까 교육 과정 중에 그 비판적 사고 교육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교육이 참 대단하네요. 많은 기감을 줬죠. 옆에 거 안 했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의지는 다수결로 쉽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주 쉽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소수의 권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수결은 승자 독식이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건데 사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소수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철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철학과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다수결로 정하기 이전에 한쪽으로 이제 더 큰 데로 몰아주기로 이미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자기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을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고 그러네, 맞아, 우리는 사전에 협의했어, 이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냥 맞는 말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현실 정치에서 의사결정의 주요 메커니즘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의 간극을 줄여야 된다. 그 어떻게 적용되냐? 일반 의지 법률 제정의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뭐야? 저번 시간에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었죠. 뭐 맨날 떼법 만들고 막 이런 떼법이 아니라 지금 만든 법이라 처음 나온 법이라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무런 법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 만든 법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맞춰가는 게 민주주의죠. 그 민주주의의 장점이 그건데 뭐 떼법이 어쩌고 그런 말씀은 조금 우리가 그 민주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라서 조금 아껴두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또는 해보니까 이거는 득보다 실이 크구나. 얼른 되돌리자. 그러면은 그 법을 만들었었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법을 되돌리고 이 원인을 제거 또는 이 문제점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되돌려요. 정말 악법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그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 될 수 있으니 그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정책 결정 과정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 이거 뭐예요? 공동체 전체 이익을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종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이런 게 이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좀 이해하기 힘든. 근데 다 무언가 이유는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때는 이제 바로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꽤 있습니다. 네, 종종 꽤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엔 기억나는 게 없는데 꽤 많아요. 그리고 이건 전체 의지죠. 전체 의지는 여론조사, 선거 투표 그리고 집회 시위 이런 걸로 표출할 수 있다. 간단하죠? 이제 전체 의지랑 일반 의지 이제 구분하기 너무 쉽죠? 이제 너무 쉽죠? 그 일반 의지와 민주주의 무슨 관계가 있냐? 뭐냐면은 루소 형이 말한 이상적인 정치 형태고 그리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했어요. 루소 형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시민이 직접 자꾸 많이 참여하게 되면은 전체 의지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아니요. 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조금 꼬우면은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항상 이런 거 읽을 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민 이런 표현을 너무 쉽게 많이 듣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개념과 혼동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시민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다 시민을 넣어버려서 좀 많이 남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예요? 근데 소규모 공동체에 적합하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일반 의지 어떻게 소규모 공동체에 적합하다. 대한민국은 너무 소규모에 해당하는 건가요? 초대형이죠. 초대형이. 네, 초대형입니다. 이 정도면은 초대형이고 소규모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옛날 이제 그리스 아테네 이런 거랑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쓴 형이 토크빌이 썼던 것 같아요. 토크빌 형.
토크빌 형.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름까지 토크예요. 그 토크빌 형이 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될 거다. 개세질 거야. 이래갖고 엄청 무시당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미국은 이 유럽이나 이쪽 이제 대륙 쪽에서 불황자들이 먹고 살 거 없고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땅 긋고 여기 땅 긋고 여기 내 땅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무식하고 진짜 뭐 가진 거 없고 이런 애들이 넘어가는 범죄자 애들 막 이런 애들 넘어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야이씨 토크빌 너 맨날 이빨만 까고 에이 저래서 이빨만 까는 애들은 안돼 에이 그러니까 이름도 토크빌이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최강국이 됐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주장한 건 그거였어요. 소규모 공동체였어요. 미국은 어떻게? 자 어떤 마을에 누가 땅 여기 내 땅 이렇게 땅 그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땅 여기 내 땅 이렇게 해요. 또 어떤 땅 와서 여기 내 땅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규모 공동체를 이뤄요. 그래서 이때 뭘까 있어요? 보안관이라는 형님이 생기죠. 이들 중에서 이들 중에서 사람들이 형님이 총도 좀 잘 쏘시고 싸움 좀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형님처럼 불의를 못 참는 사람 못 본 것 같아. 형님이 우리 보안관 좀 해주지 않겠어? 그래 오빠가 좀 보안관 좀 해갖고 그런 사람이 보안관이 돼서 치안을 담당하게 되죠. 근데 이때 특성이 어떤 게 있었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교회 이런데 이렇게 뭔가 여기 범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강도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을 거고 하면은 이 범죄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갖고 재판을 해요. 누구? 이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 있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재판을 해요. 거기서 투표를 해요. 사람들이 아니 남의 물건 훔쳤으면은 손이 잘못한 거잖아. 손 자르면 되죠? 와우. 손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겪었죠. 아 남의 물건 훔치면 손을 자르는 걸 겪었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 손 잘린 사람이 자꾸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하는 거 하고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정도인가? 손 자르는 건 좀 심한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은 그렇고 손가락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랐어. 그랬더니 손가락도 심하네. 이러면서 하나하나 자기네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직접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양의 시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어떻게 되죠? 이 시민이 되면 뭐죠? 전체 의지가 곧 일반 의지가 되는 거죠. 발전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얘네가 최강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토크빌 형이 그때 했었던 말.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토크빌 형. 당시에는 무시당했는데 토크빌 형이 난 너네 수준 낮아서 내 말이 맞아. 야 이러고 아마 쌩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무시당했대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예전부터 이제 초창기부터 얼마나 열심히 피와 그렇죠. 그걸 듣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렇죠. 알 것 같네요. 네, 우리는 많이 싸우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일반의지 어떻게 구현되느냐? 그 대표자를 선출해서 나 대신에 네가 좀 더 잘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게 뭐죠? 전문가를 선출한다는 소리예요. 정치인을 뽑는다는 뭐예요? 정치 전문가를 뽑는다는 소리예요. 제 옆에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무슨 전문가죠? 음향 전문가. 그렇죠? 만약에 뭔가 투표를 해. 투표를 해서 뭔가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 음향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 음향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둘이 그 대표로 나와서 자 우리 둘 중에 한 명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뽑아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막 개인적으로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전문적인 지식에 상관없이 내가 막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입니다 이거
음양 잘하면 뭐해? 네, 음양 잘하면 뭐해? 이 새끼 이거 응? 전과가 20범이에요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큰일 날 놈이 이 새끼 막 이래갖고 사람들이 에이 저런 나쁜 놈이 음양을 잡으면 안 되지 에이 하면서 음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뽑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공연은 망하죠. 하는 거죠. 근데 음향 전문가라고 내가 대표로 나왔는데 스피커가 무슨 종류가 있는지, 이 선이 뭔지, 어디에 스피커 설치해야 되는지, 이 마이크는 이게 뭔지, 마이크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를 뽑는 겁니다. 정치 전문가를 뽑는 게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뽑는 공무원 뭐예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일반 의지를 왜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왜곡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라는 거는 자, 이 한 명이 정말 여러 명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하나로 합친 형태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 사람들의 믿음, 신뢰 이런 걸로 합쳤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원래는 일반 의지에 의하면은 A를 해야 되는데 B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뽑은 이 사람들은 일반 의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B를 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일반 의지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반 의지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킬 수 있어요. 대의민주주의는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뭐 단점 중에 하나, 약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견제 기구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삼권 분립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요 시스템을 하는 게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력을 분산해 놓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 의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냐? 전체 의지로 국민 투표를 해놓고서는 이제 일반 의지 모순이긴 한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다 만족을 시킬 수 없군요. 그래서 그래갖고 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 시민 양성을 해야 된다, 낭독맨 방송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민 교육을 위한 겁니다. 이런 방송 보면 뭐예요? 낭독맨 방송 3개월이면은 나도 시민이다. 사람 된다, 마늘이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시민 의식에 투철한 사람이야. 나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뭐가 시민이야? 근데 탁 꺼내는 거지. 야 여기 나 낭독맨 방송 가입 6개월. 시민이구나. 이렇게. 그 저쪽에서 누가 딱 와갖고 이제 검은색 배지를 꺼내면서 나 3년 차인데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꿈은 크게 좋죠. 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여기 소유님, 복수의 형님 계시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언젠가 그 낭독맨 유튜브가 그거 있잖아요. 구독 말고 그 가입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열리는 그날 하루빨리 가장 먼저 제일 비싼 거 결제하셔가지고 얼른 이렇게 또 영업을 얼른 지금 아직도 23명이에요. 아직도 23명. 아직도 23명이에요. 근데 뭐 수직 상승한 날이 있겠죠. 뭐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늘어나는 거지. 괜찮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 하는 거고, 전체 의지와 여론의 유사점 뭐예요? 개별적 의견의 총합이고 그냥 다수결이다. 요거예요. 훌륭합니다. 지금 24명이 됐나요? 훌륭해요. 전체 의지와 여론의 한계 뭐가 있냐? 공공선 그리고 도덕적 정당 오타입니다. 정단성. 오타예요. 오타.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오타가 왜 생기겠어요? 자꾸 오타 왜 있어요? 혼자 하니까. 힘들어. 혼자 하니까. 예? 바빠요. 저도 힘들어요. 혼자 PPT 만들고. 얼마나 좀 그래요. 도와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자, 공공선 도덕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 문제 있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그냥 약간 물타기 한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타기 이런 거보다 그쪽으로 유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당했어. 원래 그래서 제가 이거 PPT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 칸트형이나 다른 몇몇 형들 같이 넣었다가 다 그냥 지워버렸거든요.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결론이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라는 말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나라면은 안 그랬을 거야. 또는 내가 사실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이 분위기가 그런가 보네?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군대를 예를 들면 되지 않을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없애.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문제 있는 결론. 그치.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군대로 예를 들면은 군대에서 뭐 무슨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고 엄청 요란 난리가 났어. 여론이 안 좋아. 그래서 군대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군대 왜 필요하냐? 군대 없애라. 해갖고 투표에 의해서 결국에 군대를 없앴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주권은 바로 사라지겠죠. 바로 남자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거고요. 여성분들도 큰일 나겠죠. 노예로 같이 가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권력이나 이제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작되거나 왜곡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시민을 육성해야 된다. 근데 접할 수 있는 게 거의 미디어밖에 없잖아요, 요새. 그래서 저거를 해석할 능력이 필요하죠. 해석할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낭동맨 방송. 그렇죠. 낭동맨 방송을 보면은 점점 저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해석돼요. 막 정책 해석 그런 것도 하시나요, 혹시? 예, 제가 이제 대선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 다음에 이제 정책 해석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정. 그럼 각 당에서 내놓는 정책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정책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기본소득 같은 경우 이런 원리로 이런 거다. 너네 이거 모르고 떠드는 거잖아 이 새끼야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사실 한 번씩 다루긴 했어요. 이거 PPT 없이 다루긴 했었죠. 기본소득도 다뤘었고 뭐 여성 할당제도 다뤘었고 다 다루긴 했었는데 이제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자료를 띄워놓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왜곡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미래학에 바라보는 일반의죠. 전체 이제 미래학이죠. 뭐예요? 학문입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학 이거 아니에요. 미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학문. 미래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미래 뭐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뭐 어떤 거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AI. AI가 사람들이 직업 다 날려버릴 거다. 이런 거. 제가 초등학생 때 읽었던 책에서 그 배우가 이제 없어질 직업 7위에 선정돼 있었거든요. 미리 없어질 직업.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에이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보여드려도 배우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쓴 책이죠. 없어진대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교육받을 때 그런 이제 예술 분야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술 분야는 아주 미래가 짱짱하다. 서비스직은 미래가 짱짱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작가, 작곡가, 일러스트레이터, 뭐 만화가 뭐가지 다 날아가게 생겼죠 지금. 이미 날아갔죠. 예, 특히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 보니까 다음 거 그냥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제 끝났다. 본인들이 직접 느끼더라고. 이거 지금은 어쨌든간 내가 뭔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내가 이거 하려면은 뭐 한 6개월 걸리는데 얘 이거 하려면 5분이 안 걸린다. 할 수가 없다. 그 이미 구글 같은 경우에도 코드 짤 때 30% 이상 지금 AI가 이미 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전체 직원이 100명을 뽑았어야 되는 거 70명 뽑고 나머지 30명분은 AI가 대신 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라이브 음향은 아직 괜찮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이 바라보는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 뭐가 있냐? 자, 일반 의지 어떻게 돼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를 결정한다. 누가? AI가. 그래서 뭐 요즘에 그거 그냥 이제 심판도 다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공론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의견을 주고받기가 쉽고 그리고 이 온라인 공론장을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갖고 AI가 야, 네 말은 이런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판사 같은 경우에는 AI로 대체하게 되면 그렇게 막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판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미 AI로 대체할 만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죠. 지금 이 순간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사람이 그 판결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AI야말로 일반 의지에 약간 그쵸. 적합한 모델 아닌가요? 사실상 일반 의지의 화신 같은 존재죠. 네. AI야말로. 근데 그거를 사람이 받아들일까? 지금은 그게 논란입니다. 엄청 많은 과도기. 한 20년 지나도 사실 잘 모르겠네. 그때는 잘 지금이 25년이잖아요. 네. 2025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에서는 2080년인가? 그때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몇 년 뒤에 책을 보니까 이게 2060년대 막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 봤나? 했는데 딴 책 다시 보니까 2050년 지금 46년 막 이렇게 막 지금 2032년인가? 38년인가 32년인가 뭐 2030년대까지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저도 가까운 미래에 이제 AI가 땅땅땅 두드리는 건 아니지만 판사가 AI의 이제 판단을 보고 되게 엄청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가까운 미래에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하고도 있고 완전 판례를 다 깨고 있잖아요 자기 AI가.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우영우급이잖아요. 따라갈 수 없어요. 걔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우영우보다 더 할 수도 있지. 지금까지 한 얘기 나와 있죠? 알고리즘을 통한 일반 의지 도출한다. 왜요? AI가 정말 그 일반 의지의 화신 같은 존재라.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투표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꿈 같은 얘기다 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인간의 주권이 한 30년 뒤까지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주권이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전체 의지.
즉각적인 여론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가짜 뉴스와 전체 의지를 왜곡하는 문제. 왜냐면 이게 제가 이 자료가 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데 이 전체 의지에 대한 걸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에코 챔버 효과 때문에 위험하다. 에코 챔버 효과가 뭐냐? 짠 옆에 그래서 처음에 원래 이렇게 두 가지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면은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옆에다 해놨는데 모르시죠? 네. 네, 에코 챔버 에코는 효과. 압니다. 체인버도 압니다. 그 두 개 따로는 압니다. 음향 용어라서. 에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에코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에코가 이제 반복되는 이제 딜레이 같은 그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노래방 가시잖아요. 그런 에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에코는 약간 에코. 그렇죠. 딜레이가 뭐예요? 이게 내가 하면은 여기서 0해서 그러면 그쵸. 그거죠. 1초, 2초, 3초, 4초 이때 반복되는 이게 에코지. 이제 그 1초 뒤에 딜레이 한다. 그러면은 1초 뒤에 이 소리가 나오는 게 그쵸. 이게 딜레이죠. 에코는 뭐죠? 리버브와 딜레이 합성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데 점점 줄어들죠. 커지고 있잖아. 점점 이렇게 상쇄되면서. 그렇죠. 상쇄되면서 이게 줄어든다. 어쨌든 뭐다? 이 반복된다. 이게 에코고요. 챔버가 뭐죠? 저요? 체인버.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혹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니요, 챔버 몰라요 저는. 체인버요? 체인버도 이제 약간 공간계 이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건 제가 맞다. 에볼루션 챔버가 있구나. 에볼루션 챔버. 이제 저그라는 종족이 있어요. 저그라는 종족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낭동맨이라는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낭동맨이라는 저그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 에볼루션 챔버라는 곳에서 낭동맨의 이제 펀치력을 세게 한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면은 낭동맨의 펀치가 세져요. 이런 식으로. 그 낭동맨의 맷집을 세게 한다. 그러면 낭동맨의 맷집이 세진다. 막 이런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진화장이라고 하는 그 에볼루션 챔버. 그 연구하다. 연구실이라는 뜻이 맞아. 그렇죠. 어쨌든 그 에코 챔버 효과라는 게 뭐냐? 사용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관심사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를 꼭 그 어떤 분에게 이제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러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편향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편향동화 뭐냐? 새로운 정보도 자신의 기존 신념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과는 반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천동설, 지동설 있잖아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하늘이 다 돌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다 돌아. 근데 내가 지구에 있으니까 보니까 하늘이 도는 게 맞는 것 같아. 야, 태양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 난 가만히 있는데. 야, 달도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 난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아닌댕? 야,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댕?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안 받아들였을까?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아닌가? 과학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이제 그 자기가 발견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약간 아니다라고 부정당하는 그 느낌이 되게 안 좋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들은 과학자예요. 고작 그 정도로 그러지 않아요. 과학적 사실로만 움직입니다. 그들은 과학자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과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과학자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천동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역사가 길잖아요. 지동설이 이제 막 나왔고 여기가 지동설이고 여기가 천동설이에요. 천동설은 엄청나게 역사가 길어. 그럼 뭐예요? 그동안 천동설에 대한 수식 같은 거 연구가 네. 되게 많았겠네요. 그렇죠. 천동설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천동설에 대한 이제 증거들은 이만큼 이미 쌓여 있어. 근데 지동설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애기 지동설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천동설 맞다고 이만큼 자료가 있는데 야 이걸로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 신념에 맞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거예요. 막 지구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동그랗대. 야이씨 지구가 왜 동그래? 내가 딱 보니까 지구 평평한데 이게 동그래? 니네는 동그래? 수평기 안 재봤어? 새끼 맞아. 새끼 그 지구가 동그래? 새끼 눈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아니 지구가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새끼야 지금 네가 사탄이 돼갖고 내 눈을 현혹하려 그래? 새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기존 신념에 맞게 해석한다. 지금 여기서 뭐예요? 신념이라는 단어를 썼죠. 신념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념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념에 맞게 해석한다. 그리고 호모필리 뭐예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가 맞아. 네,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맞아요. 서로 더 크게 확신을 가지게 연대하게 됩니다. 끈끈하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내 옆에 있는 얘가 맞대. 저도 맞대. 얘도 맞대. 얘도 맞대. 우리가 맞아. 얘도 맞대. 얘도 맞대. 역시 우리가 맞아.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개소리야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 공격. 이제 이 사람을 저 무식한 사탄 놈의 새끼 이러면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불쌍하다 싶게. 이거를 파시즘보다 먼저 한 이유는 바로 이게 전체 의지, 에코 챔버 효과 이게 파시즘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파시즘 수업을 가면은 굉장히 내용이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듣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쉽죠? 네, 쉬워요. 일반 의지, 전체 의지 이제 앞으로 헷갈릴 일 없겠죠? 너무 쉽죠? 네. 이게 왜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고요? 일반 의지를 가진. 그렇죠. 일반 의지를 가지고 이 일반 의지를 표출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사회에서는 일반 의지를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의지를 표출한다 해서 일반 의지를 표출해서 이제 괜찮을 때는 예전에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가 세종대왕이 이제 일반 의지를 이렇게 해. 정조대왕 형이 뭐 일반 의지를 이렇게 해. 그럼 뭐 해야지 어쩔 거야. 그렇지. 높으신 분이 해라. 해야지.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정조대왕 형이 이제 아닌데 네 말 다 틀렸는데 내가 네 말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논증해줄게. 너 거기 오줌 싸지 말고 기다려봐. 정조 형이 이제 막
얘기를 해주죠. 정조영 이름이 뭐였지? 이산이었죠? 이산. 네, 이산. 이산 형이 자 지금부터 산이가 얘기해줄게. 들어봐. 하면서 랩을 하기 시작해요. 산이. 그러니까 그걸 듣던 영의정 막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바로 선체로 맞다. 똥오줌 다 지르기 시작하죠. 근데 뭐 어떡해? 이 사람이 왕인데. 노비가 그랬어 봐. 네가 날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칙할 수 있겠죠. 말을 들어주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쵸. 랩 시작하자마자 이제 댕강했겠죠. 지나가는 개미처럼. 하지만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지를 표출한다라고 하면은 더 큰 전체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 일반 의지를 가진 사람을 내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약간 조금 많이 타락한 사회? 뭐라 해야 되지? 아니요, 그냥 시민 교육이 부족한 사회다. 요 정도로 이제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살짝 좀 자극적으로 말했나요? 아니요, 뭐 개인의 의견인데 뭐 네.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지금 정치인은 일반 의지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의지를 일반 의지에 가깝게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포퓰리즘이나 그 외 뭐 다양한 뭐 그런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 기술들을 최대한 일반 의지에 가깝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